우리 성원거사 딸이다 이런 걸 갖다가 다니면서 뭐 그리 말할 필요가 없지. 그 흔히 하는 이야기로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 그냥 대통령 앞에 가서도 이제 대통령님 우리 어머니세요. 스님 앞에 가서도 스님 우리 어머니세요. 이러면 끝나. 근데 어머니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은 어떻게 돼? 계모라는 얘기지. 뭐 가슴으로 낳아준 엄마,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뭐 어쩌고 이래서 하면은 다 좀 약간 물론 말이 많다고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고 해서 진짜 엄마가 아니라 하는 그런 법은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 고유한 언어로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쨌든 엄마는 엄마로서 끝나는 거예요. 엄마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으로 안 키울 자식이 돼 있으며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밥을 굶기가면서 당신만 먹고 자식 안 주고 그런 부모 없어. 그 엄마라는 말에는 무조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부 일심동체라 하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은 그만큼 일심동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역설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일심동체고 뭐 할 게 없어. 영민아.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은 영어에서 사랑은 멜팅이라고 어떤 이걸 녹아내린다 그래. 어떤 이성이나 이런 어떤 감성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랑에는 너무나도 따끈따끈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 같은 이런 스님을 만났을 때는 영민이가 마음이 막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만큼 막 이렇게 즐겁고 행복함감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말이야. 그래서 일심동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심동체는 하나의 우리 어떤 파라다이스 어떤 이상향으로 이렇게 날아놓고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거야. 지금은 너무 잘 맞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 뭐 하는 말로 뭐 믿거나 말거나 했지 사실 유효기간이 있어. 그리고 아기를 또 낳아가 길러보면은 엄마는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신랑한테 그만큼 신경을 못 써. 그러면 어떤 속 좁은 신랑은 아 뭐야 당신 말이야 내 자식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나한테 관심도 없나 그러고 이러지만 엄마는 자식을 낳고 나면은 모든 순위의 영순위가 자식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남자는 철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니 이거 자식은 내 자식이 맞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역할이 두 개로 바뀌잖아. 자식한테는 엄마 역할이 되고 남편한테는 이 배우자 아내의 역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아내의 역할에서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난과 동시에 나한테 대한 공헌도라 할까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남자들은 못 참아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냐? 애한테만 신경 쓰고 나는 신경 안 쓰나 그러지만은 근데 거꾸로 여자 입장에서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건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종 남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착각하지 마라.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실제로 속 좁은 남자들이. 그래서 이 부부 일심동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방향 설정을 이렇게 딱 정해놔 놓고 그러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심동체가 안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의미 아니야. 서로가 다르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인정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오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랬잖아. 아 너무 잘 맞았어. 서로 너무 뜻이 잘 맞고 이랬습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맞는 것만 맞는 것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사랑을 할 때는 안 맞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유효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식어갈 때쯤 되면은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외로 이렇게 밀어놨던 것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점거해가면서 그럴 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나? 이런 후회스러움도 밀려오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는 거는 앞에
어떤 큰 슬로건으로 모아놔놓고 서로 출발선상에서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지. 물론 요즘은 동성끼리도 결혼식도 하고 받아도 주더라마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화혼식이란 말이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화혼식이 있는 거지. 여자가 여자하고 같이 뭐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이러면 굳이 뭐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서로 좋아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은 항상 첫째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먼저 항상 잊지 마라. 항상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이충구요. 이충구. 충구하고 영민이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 맞고 같기 때문에 다른데 스님이 거기다가 뭐 숟가락 하나 얹을 것도 없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충구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물론 요즘은 같은 동성끼리도 결혼을 하고 뭐 법적으로 모두 받아주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 그게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남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혼인이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부부 일심동체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서로 다르다. 충구도 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걸 갖다가 별로 인식할 틈이 없어.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좀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 사랑은 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의 그 속담에도 이래 있잖아. 그 마찬가지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지 지금. 그러나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다니까. 가장 이제 그거 한 해로 뭐 3개월, 6개월 심한 경우에 애기 하나 낳고 나면은 한번 생각해 봐봐. 그때 그거하고 지금과 같은가 틀리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동체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야. 이 앞에 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말하라. 이건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건데 말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또 여기에 없는 내용으로 영민이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소통한다 그러잖아. 영민이하고 나하고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 좀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그런 아재 개그로 말하면은 소통이 얼마나 어렵나 하면은 너 소하고 대화가 통하나? 안 통하잖아. 소하고 대화가 통해야 그게 소통이야. 그 얼마나 어렵겠어. 소하고 통하려고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소통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도 가장 기본이 뭐야?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충구하고 사귀면서 다투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번 있어? 몇 번 있어요. 근데 다툰 주 원인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다투지게 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냥 그래.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다툰다는 것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 운전으로 말하면은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그거는 사고 중에서 있잖아. 0.01%도 안 될 정도의 좀 나쁜 애지만 작아. 전부 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어줍지 않은 것 같고 서로 또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부부 일심동체에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다투려고 그러면은 바로 말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기분이 좋고 나쁘고 간에. 이거 절대 영민이가 알아야 될 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 참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 그러나 참다운 부부는 사랑은 참는다고 우리는 계속 참으라고 강요를 해. 그런데 사람은 참으면은 정오심이 길러진다. 사랑이 있을 때는 참으면 돼. 금방 그 다음날 만나면 아니 내가 미안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사랑이 남아있을 때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다 이렇게 품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계속 그게 이렇게 발바닥에 우리가 가시 하나가 박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통증을 느끼듯이 그 나쁜 상처 준 말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어떤 사람 내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부부가 싸움하다가 제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양쪽 집안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영민이 너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집안 보고 야 신랑이 보고도 그래. 뭐 극하는 집안은 뭐 별 거 있어? 별 것도 없으면서 집안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 신우도 있고 또 충분한 형제가 몇 형제야? 그 아들만 둘이어서 첫째예요. 첫째. 지금 이제 충구하고 얼마나 사귄 거야?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사귀었는데 한 대판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몇 번은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했겠네. 네.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사과를 해? 그냥 서로 잘못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이 말하라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랄까 어떤 잘못된 것이 특히 스님도 경상도 쪽의 사람인데 아주 경상도 사람들이 좀 좋지 못한 습이 있어. 남자라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자랄 때 보면은 부엌에 남자가 들어오면은 그 뭐 쉽게 말해서 불알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놈의 자식 어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집안들이 다 먹고 살기가 그거 하니까 아예 남자들이 부엌으로 못 들어오게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오면은 먼저 온 사람이 요리를 하고 밥을 하고 그래갖고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랄 때 보면은 그 여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여기에 저 남자들이 밥 먹는데 누나들하고는 저쪽에 가서 또 밥 먹고 이랬단 말이지. 사실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거 없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지가 알겠지 하는 거하고는 그게 결코 같지가 않아. 차이가 있어. 스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빠하고 영민이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스님이 반기는 표정이 영민이가 생각할 때 스님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빠 같은 스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아까 아버지가 이야기했듯이 아빠가 이야기했듯이 스님 쉬는 시간인데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영민이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반기는 표정 자체가 귀찮아하거나 아이씨 왜 왔을까 이래서 하면은 이제 사람은 영적인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 처음에 한두 마디 정도는 스님이 무슨 뭐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가지고 영민이에 대해서 싫어하는데도 좋게 포장을 할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렇지가 않아. 전화 받아도 괜찮아.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충구하고 이제 우리 영민이하고 같이 30평, 뭐 40평, 50평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30평 사는 사람이 있고 40평, 50평 이렇게 있다 치자. 그랬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100평 사는 사람이 옆에 딱 왔을 때 영민이 생각에는 누가 제일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30평 사는 사람, 40평 사는 사람, 50평 사는 사람 이래 있는데 옆에 요렇게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100평이 옆에 탁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좀 속된 말로 불행할 것 같아? 30평이요? 30평. 왜 30평이 불행하지? 제일 작아서. 제일 작아서. 근데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그럼 영민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30평 되는 사람은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 중에 있을 때도 제일 작은 아파트였잖아. 그럼 100평짜리가 딱 왔을 때도 또 제일 작은 아파트잖아. 그럼 큰 변화가 있을까?
여기도 꼴찌야. 3명 중에서도 꼴찌야. 또 한 사람이 더 왔는데도 또 꼴찌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럼 다시 또 질문할게. 그럼 50평짜리가 있어. 이 사람은 30평, 40평, 50평 이랬다 살 때는 50평짜리는 항상 누구? 내가 제일 큰 집에 살고 있어. 그런데 100평이 들어왔어. 그 100평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 3명에 있어서는 제일 큰 집에 살고 있는데 100평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제 두 번째로 큰 집이 됐어. 아까 영민이가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3등 하던 사람은 4명에서도 또 4등이고 이제 하나 내려간 거지. 3등에서 4등으로. 여기서 내가 비교하지 마라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 비교를 내가 왜 하냐면은 만일에 충구하고 영민이하고 30평을 산다. 그러면 두 사람이 30평 살면은 한 사람 앞에 15평씩 평수가 들어가. 그러면 40평 되는 사람은 4인 가족이 산다고 치자. 그러면은 40평에서 4인 가족이니까 10평씩 돌아가잖아. 그 평수는 분명히 많은데 충구하고 영민이하고 사는 30평보다도 개인적으로 계산을 따지고는 더 작잖아 사실은. 그래도 평수는 이쪽은 40평이고 영민이는 30평이야. 그 거꾸로 50평 정도 되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치자.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시고 4인 가족끼리 산다. 그랬는데 이 6명이 되는데 50평 산다 그러면 이거는 나누기를 하면 더 줄어들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100평 정도 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와 100평이래 우리 집의 3배다. 이제 이쪽에 30평짜리 이제 충구하고 영민이가 말하고 때는 우리 집 3배다. 50평짜리 있는 사람은 우리 집 2배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100평짜리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까 말했다시피 그 75대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양쪽 부모님을 다 부모님, 할아버님 다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100평을 살아도 나누기를 하면은 충구나 영민이네 15평보다도 더 적은 평수가 돌아갈 거 아니야. 대가족으로 산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거의 100평짜리 집에 산다더라. 영민이하고 충구는 30평짜리 산다더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법이 왜 되냐면은 필요한 평수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큰 평수 100평, 50평, 40평, 30평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다시피 견주지 마라. 내하고 지하고 견주고 비교하지 마라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고통받는 것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필요 없는 평수인데도 막연하게 평수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많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스님이 자 충구하고 영민이하고는 이 수없는 커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의 커플 중에서 한 상이라고 하지만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는 거야. 충구가 하는 일은 뭐가? 같은 직업. 같은 직업.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비교하지 마라, 견주지 마라 이런 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뭐 차를 뽑아도 애가 없는 우리로서는 뭐 그냥 소나타나 뭐 그랜저 정도 한 대만 있어도 별 그걸 못 느끼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가족들 전체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갖고는 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스타렉스라든지 뭐 이런 거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걸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성적 같은 거는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러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드물게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탁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딱 그래. 스님 50평짜리가 제일 불행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니까 50평짜리는 100평짜리가 오기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제일 큰 평수에 산다고 어깨 힘 딱 주고 사는데 그 100평짜리가 오므려내가지고 그 100평짜리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30평짜리는 100평짜리거든 만평짜리거든 자기는 항상 꼴찌잖아요. 그래서 노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노자님이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싸워서 패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래 싸움을 잘합니까? 이러니까 모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항상 패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패할 것이 없느니라. 그거 상당히 들으면 말장난 같지만 그 의미 있는 말이거든. 더 이상 패할 것이 없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부딪히면은 상처를 받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견주지 마라 하는 거는 충분히 은민이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은민이한테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약간 두 번째하고 약간 연관성도 있는 말인데 자, 여기 이제 견주지 마라 마지막 백미는 뭐냐면은 스님이 늘 하는 말은 호박꽃이 장미가 되려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내가 그랬잖아. 요게 이제 비교하는 거의 마지막 결론이야. 호박은 호박대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호박이 장미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런다고 또 장미가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함께 하라 하는 이 말은 앞에 저 부부 일심동체라 하는 말하고 약간 맥락이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고 서로 보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전부 다 마음에 들겠노.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엄밀히 말할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진짜 봐봐. 스님이 스님 생활을 지금 30년을 스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라고 해서 젊었을 때 30년 전에 영민이 같이 이쁜 아가씨가 있을 때 그 이쁜 아가씨를 보고 저 아가씨하고 만나서 차도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야. 스님이 됐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탁 이 순간부터 이제 여자들 생각은 안 나. 그런 법은 없어. 생각은 나지만은 스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이제는 스님이 이제 나이가 70이 접어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젊었을 때만큼 이제 기운도 없고 생각도 덜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젊었을 때 마음하고는 좀 틀려지는데 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충고하고 같이 동참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훨씬 더 서로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스님이 여기 있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 때문에 찾아오는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못 살아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요 세 가지를 딱 놔놓고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까?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 하나하나 탁탁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다, 표현을 하지 않았다, 비교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희한하게도 말을 하는데 비교하는 말을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서로 또 감정이 또 북받쳐 가지고 또 말이 더 험악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니 못 사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완전 돼요. 저녁은 어디서 잡수고 왔노? 성공사? 예, 저 먹고 왔어요. 이야기는 거의 영민이가 잘 알아들으니까 거의 다 끝났어. 예. 끝났고 이제 영민이 혹시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봐. 스님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 스님 배운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쓸 수가 없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 근데 지금 써주신 말씀이 다 맞는 거라서. 근데 항상 기억해. 이게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너가
학창 시절 때처럼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의 시작은 표현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응? 일 갔다 오면 잘 다녀왔어? 힘들었지? 모든 것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가는 거야. 사실은 나도 모르게 말이 좀 딱딱해지고. 그 오늘 스님이 사실은 저녁에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쪽에 10km 정도 이렇게 해서 이따가 8시 딱 오니까 와가지고 혹시 있는가 싶어 쳐다보니까 없어. 그래서 전화할 때가 8시 2분인가 그랬을 거야. 나 법당에 또 내가 가봤지. 혹시 또 성공해서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복습을 하기로 하고 내가 이거 다른 이야기는 내가 특별히 할 건 없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영민이가 가는데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되라고 내가 그래도 항상 열심히 잘 살아라고 뭐 인사할 건 뭐 아, 스님, 이거 밤이 늦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도 와서 만나니까 나도 그래도 누구보다 낫네. 나는 그래도 내가 유보를 상사하고 우리 성훈고사가 안지가 오래됐는데 딸내미 가는데 그날 내가 총무원에 비상 소집하는 바람에 내가 이 딸내미도 못 보고 우리 영민도 못 보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 바빠가지고 올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줘라 이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했는데 마침 가니까 또 자리 없더라 그래. 예. 아유, 예, 스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 그래. 예.